여러분들은 점심 한 끼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한 끼에 250억이라면 투자하실 분 있으신가요? 2022년에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가 246억에 낙찰됐어요. 사실 그 점심 식사가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5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죠. 워런 버핏의 자산은 약 15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약 21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세계 부자 순위에서 약 5위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이 워런 버핏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 워런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쉽게 말해서 그의 삶에 대한 철학인 거죠. 그가 일반인과 다르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부자로 계속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지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뽑아서 영상에 담아봤으니 이 세계 최고 투자가의 삶에 대한 철학,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데요. 사실은 워런 버핏은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1살. 여러분들은 11살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아마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문방구에서 뽑기를 하고 오락실에 다니면서 재밌게 오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만 부러워했는데 워런 버핏은 11살 때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심고 가꾸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2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무를 심어봤고 20대 후반에는 그 심었던 나무조차 전부 다 갈아엎어서 없어졌고, 왜냐면 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만 보고 누군가는 저렇게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어서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나무에서 쉬어보나. 근데 사실 나무를 심지 않았거든요.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그늘에서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저 한마디에 많은 반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 뿐인데 나는 계속해서 나무 그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더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데 그 어떤 보이는 결과에만 너무 치중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무를 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무를 한번 심어보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은 복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나의 분, 내 분은 내가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유전적인 운, 그리고 대부분은 이 복리 덕분에 생겨났다고 해요. 또 그는 투자의 핵심은 그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라 복리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다 라고 복리의 중요성과 대단함을 강조해요. 우리가 워런 버핏을 이렇게 모두가 다 전 세계인이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충분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60세에 투자해서 은퇴를 했다면 아마 워런 버핏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의 21조에 해당하는 이 자산 중에 90% 이상을 60세 이후에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리의 마법. 이게 사실 뭐 100만 원, 1000만 원일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돈이 커지면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에서부터 또는 10만 원에서부터 복리를 적용시키고 복리를 이어나가 봐야 된다는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돈에서도 복리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이 복리의 효과가 투자에 한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개발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씩만 성장을 하더라도 그게 1년이 쌓이게 되면 37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라.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게 복리의 효과까지 적용이 되면 정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를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리는 8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워런 버핏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복리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버핏은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워런 버핏이 1955년 카네기 스피치 수업을 들은 것을 자기 인생 최고의 투자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배웠고, 투자에서 말하는 방법,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가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버핏은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읽어보고 글을 써보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버핏은 자신의 몸을 정말 소중히 돌보라.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을 자동차에 빗대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줬어요. 만약 당신이 한 대의 자동차만 타고 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자동차를 엄청나게 아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이고, 만약 자동차에 흠집이 가거나 기스가 간다면 그 즉시 그걸 보수할 것이고, 그리고 차고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차고 안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보관할 것이다. 당신의 몸과 정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의 몸과 하나의 정신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0살부터 관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쯤 되면 이미 녹슬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어떤가요? 잘 관리되고 있으시죠? 그렇게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워런 버핏은 2015년도에 발간된 책인 멘토링 관련 모음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자신도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해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자이자 기업가인 짐 론도 같은 결의 말을 남겼는데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 태도, 말투, 심지어 경제 수준까지 결국 나에게 큰 영향을 줘서 그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 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있는 부자가 없어, 이렇게 상황을 탓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들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자네를 성공시켜 주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 나서서 내 인간관계를, 내 주변 사람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영상 매체들이 있죠.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삶과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내가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나가본다든지 투자 모임에 나가본다든지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모임에 나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좋은 습관들을 나 스스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집단에 있으면 그런 행동들이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나도 모르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나 혼자 스스로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주변인들의 도움이나 좋은 영향력이 없다면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 의지가 충만하고 긍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내가 뭔가 의지가 좀 약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충족이 됨으로써 다시 내가 뛸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서도요. 이렇게 부자들의 성공한 사람들 곁에 있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의 프레임이 바뀌게 돼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나폴레옹 힐이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도 부자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25살의 나폴레옹 힐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앤드류 카네기의 그 자사전을 쓰기 위해서 의뢰를 받아서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내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떠냐에 대한 제안을 받게 돼요. 그 제안을 받으면서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에디슨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포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들 마인드와 사고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발간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의 판매가 됨으로써 나폴레옹 힐도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거죠. 또 이런 부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례는 그 부자들의 비서가 부자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워런 버핏의 비서였던 D.B. 보스닉,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비서였던 메리 베스 브라운, 디즈니 CEO의 비서였던 린다 울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됐어요. 그 비결은 바로 비서기 때문에 부자들 바로 옆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사고방식들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습득이 돼서 그들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내 주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는 내 주변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나는 내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은 성공이라는 게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보면 이 성공의 척도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워런 버핏만의 주장은 아닌데요. 스티브 잡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돈보다 사랑, 창조성, 인간관계가 더 소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도 성공은 숫자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경받는가. 그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온전히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누군가 지금 그늘에서 편히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고 투자와 심지어 자기 개발에도 이 복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과 주로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성공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가 성공의 척도라는 얘기까지 정말 세계 최고 부자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금융 투자나 또는 자기 개발에 투자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나무를 한번 심어 보시고 그 나무가 복리의 마법으로 나에게 그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법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내 주위의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공이 돈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을까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게요.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외쳐봅니다.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